부둣가에서 힘겹게 리어카 장사를 하던 서연은 딸 수술비 480만 원이 든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물에 빠진 노인을 본 순간 망설임 없이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 사람을 살려 병원까지 데려갔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려면 먼저 병원비부터 내셔야 합니다.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 가방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엔 지아 귀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꼭 살려주세요. 서연은 그렇게 전 재산 48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의 낡은 리어카 앞에 검은 최고급 세단이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차 뒷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 노인은 수백억을 들고 왔지만 서연은 그것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가난한 엄마는 왜 수백억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노인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비 내리는 이른 아침, 서연은 낡은 리어카를 묵묵히 밀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고깃배 사고로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리어카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통장 봉투가 들어 있었죠.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480만 원. 소리를 잃어가는 6살 딸 지아의 귀를 고쳐줄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지아는 리어카 옆에 꼭 붙어 걸었습니다. 보청기 없이는 가까운 사람 목소리도 또렷이 듣기 어려운 아이였지만 엄마 발소리만큼은 귀신같이 알아챘어요. 아이는 손때 묻은 고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래야, 오늘은 엄마 안 울게 해줘. 서연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조용히 웃어 보이며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둣가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항만 정리 인력들이 들이닥쳤죠. 자, 다 치우세요. 오늘부터 이 구역 노점 전부 금지입니다. 관리자의 고함이 빗줄기를 뚫고 박혔습니다. 서연은 급히 달려나가 관리자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젖은 장갑에서 구정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준비한 것만 팔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매정하게 손을 뿌리쳤죠. 용역들이 리어카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손잡이를 잡아챘어요. 서연은 온몸으로 리어카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애랑 굶어 죽어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리어카가 뒤로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바퀴가 헛돌며 중심을 잃었죠. 챙그랑 반찬통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솥 안에 뜨거운 국물이 엎어지며 허연 김을 내뿜었죠. 서연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도시락들이 순식간에 흙탕물 속에 지식여졌습니다. 귀를 막고 웅크린 지하의 노란 우비 위로 붉은 김치국물이 튄 것을 본 순간 서연은 넋을 잃고 바닥에 멸치볶음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섞여 들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등 위로 툭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지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리어카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비린내 나는 부둣가 바닥. 서연의 무릎이 차갑게 젖어들었습니다. 희망이 바닥으로 쏟아진 기분이었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착장 매표소 쪽에서 옥순이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옥수는 매표소 청소를 도맡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옥수는 난장판이 된 노점을 보더니 눈을 부릅떴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애 딸린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옥수는 용역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자들은 옥순의 기세에 눌려 혀를 찢차며 물러났죠. 옥수는 주저앉은 서연을 향해 화려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굽히고 흙탕물이 묻지 않은 반찬통부터 하나둘 주워 담았어요. 어이구, 이 아까운 걸 어째. 서연아, 얼른 정신 차려. 옥수는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지아에게 다가가 삐뚤어진 노란 우비 모자를 다시 씌워주었죠. 지아의 볼에 묻은 붉은 양념을 소매로 쓱 닦아냈어요. 지아는 옥순의 투박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옥순의 손놀림을 바라봤어요. 옥순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 시간에 애 손부터 잡아. 엄마가 정신줄 놓으면 애는 어떡해? 옥순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길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젖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죠. 지아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옥수는 자기 앞치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서연의 머리를 대충 털어주었어요. 비는 여전히 부둣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곁에 서자 시린 바람이 조금은 잦아드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엎어진 리어카 밑에 떨어진 낡은 가방이 서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의 수술비가 든 가방이었어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진흙바닥을 기어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전 재산 48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의 밥줄은 박살났지만 아이의 귀를 고쳐줄 이 돈만큼은 아직 무사했죠. 서연은 흙탕물 묻은 가방을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부둣가 안쪽의 따뜻한 온기와는 달리 방파제 끝은 거칠었습니다. 안개비가 시야를 가렸죠. 권영철은 난간을 꽉 쥔 채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들려 있었어요.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라고 당부했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의 힘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환청처럼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철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스카프에서 희미한 붕꽃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밀려왔죠. 영철은 스카프를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서 거친 돌풍이 몰아쳤어요. 영철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분홍색 스카프가 허공으로 솟구쳤죠. 안 돼. 영철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스카프를 잡기 위해 허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젖은 실크 자락이 닿는 순간 스카프를 꽉 움켜쥐었죠. 하지만 발밑은 젖은 이끼로 가득했습니다. 구두굽이 미끄러졌어요. 영철의 몸이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거친 파도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입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한편 리어카 앞에 주저앉아 있던 서연 옆에 서 있던 지아가 갑자기 바다 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엄마, 저기 할아버지, 물에 빠졌어. 지아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서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연은 번쩍 고개를 들었죠. 안개 너머 방파제 아래에서 검은 형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주저앉았던 무릎을 곧게 폈죠. 옥순이 놀라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방파제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위험해. 옥순의 비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젖은 바닥을 박차고 달려나갔죠. 방파제 끝에 다다른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거센 파도가 서연의 몸을 덮쳤어요. 물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연은 해녀로 살던 시절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노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허우적거림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노인의 뒷덜미를 낚아챘죠.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서연은 노인의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서연은 속으로 외치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가 얼굴을 때리고 짠물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노인을 놓지 않았죠. 선착장의 수면과 맞닿은 얕은 콘크리트 계단 쪽으로 노인을 밀어 올리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세상에게 짓밟혀 주저앉았던 여자의 몸에선 초인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서연은 거친 바다를 이겨냈습니다. 옥순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손을 뻗었어요. 서연은 노인의 몸을 옥순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영철은 바닷물을 잔뜩 삼킨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옥순이 노인의 겨드랑이를 잡아채며 계단 위로 끌어올렸죠. 서연은 미처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맨아래 젖은 계단에 엎드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노인의 오른손에 머물렀어요. 창백하게 굳어버린 노인의 주먹 사이로 젖은 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생사를 오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노인은 이 낡은 스카프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소나기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얼른 손잡고 올라와. 옥순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노인의 굳은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밥줄이 짓밟혔던 처참한 기억이 스쳤죠.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흙탕물이 묻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순간에도 차마 놓지 못한 타인의 마지막 소중함이 서연의 가슴을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거든요.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옥순이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요. 선착장 모퉁이에 버려진 생선 상자 운반용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가슴을 압박하며 바닷물을 토해내게 하는 사이 옥순이 재빨리 수레를 끌고 와 두 사람은 젖은 노인의 몸을 그 위에 위태롭게 뉘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노인을 수레 위에 눕혔어요. 좁은 수레 위로 노인의 다리가 삐져나왔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노란 우비 차림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아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무서움에 떨면서도 지아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죠. 지아야, 엄마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서연은 손수레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처럼 비틀렸죠. 하지만 서연은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수레 옆에서 노인의 몸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죠.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서연의 시야가 빗물로 흐려졌어요.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조금만 더요. 제발 견뎌주세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근처 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지아도 빗속을 함께 뛰었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빗물 고인도로 위를 위태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병원의 붉은 응급실 표시등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 낯선 노인을 살리는 것이 서연의 벼랑 끝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젖은 몸으로 손수레를 밀며 응급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바닷물과 빗물이 뒤섞여 흥건하게 고였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에선 여전히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분 좀 살려주세요. 바다에 빠졌어요. 서연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급하게 의료진들이 달려와 노인을 침대로 옮겼죠. 하지만 긴박한 움직임도 잠시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직원의 눈은 서연의 오물 묻은 옷과 낡은 슬리퍼를 훑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구조한 거예요. 우선 처치부터 해주세요. 서연의 간절한 외침에도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서류판을 탁 소리나게 챙기며 고개를 저었죠. 응급 처치는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추가 검사를 하려면 먼저 병원비부터 내셔야 합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을 말아쥐었어요. 지아는 엄마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에 잔뜩 겁을 먹은 눈치였죠. 서연은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병원 문턱의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옥순에게 넘겨받은 젖은 가방 지퍼를 여는 손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비닐에 겹겹이 쌓인 봉투를 꺼냈어요. 겉면에는 물에 번진 검은색 매직으로 지아귀 수술비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 위의 글씨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 돈이면